네, 반갑습니다. 심상호입니다. 오늘은 옷자리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25년 3월 모의 주요 문항 분석 및 해설입니다. 자, 일단은 시험 본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첫 시험이다 보니까 좀 약간의 긴장감이 드는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실력만큼 칠 수도 있지만 못 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 결과를 가지고 뭐 수능까지 가고 이런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원래 뭐 처음 치는 시험이고 하니까 일단 시험의 결과가 좋으면 좋죠. 본인의 실력대로 너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좌절하거나 오래하지 마시고 일단은 피드백에 좀 더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뭔 실수를 했지, 내가 뭘 잘못 봤지, 이런 걸 보신 것이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30개인데 이거를 다 풀기는 너무 많죠.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골라서 좀 푸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일단은 공통에서 몇 개 정도만 좀 골라서 풀게요. 문제인데 공통은 전체적인 느낌이 좀 평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특이했거나 뭐 좀 약간 묘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은 잘 없었던 것 같고 좀 무난함이 좀 묻어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14번부터 할게요. 14번부터 하고 제가 화면에 문제는 띄워드릴게요. 웬만하면. 자, 14번에 보시면 최우선 계속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x1이 x2보다 더 작거나 같고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 부등식이 하나 나옵니다. x1, x2, ft 빼기 fa dt 크거나 같다. x1부터 x2까지 f 프라임 a t 빼기 a dt. 오호, 일단 뭐 하나 보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문제를 보면서 뭐 하나 보이시는가요? 예, 일단 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위에 조건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ft 빼기 fa, 그리고 오른쪽 편에 보니까 f 프라임 a t 빼기 a. 예, 좀 보입니다. 좀 보입니다. 뭐냐 그러니까, 자, x1 14번 쓰고 갈까요? 14번에 부터 x2까지 ft에서 빼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걸 다 넘겨버릴게요. 다 넘겨가지고 이렇게 쓰죠. f 프라임 a t 빼기 a 플러스 fa. 그러고 난 다음에 dt 얘가 0보다 크나 같다. 자, 여기까지 쓰는 순간 보이네요. 예, 접선입니다. t죠. 지금은 t 이꼴 a에서 접선입니다. 그리고 곡선입니다. 곡선에서 접선을 뺐어요. 그리고 정접분을 했죠. 정접분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모든 실수라는 단어가 떴어요. 모든 실수 x1, x2. 근데 얘가 더 크나 같다죠. 그러면 x1부터 x2까지 모든 실수니까 차차차차차 족분했는데 항상 뭐하다? 0보다 크나 같다. 그 말은 이 값 자체가 항상 뭐다? 양수라는 소리인 거죠. 얘가 뭔데요? 얘가 항상 0보다 크나 같다. 이거 준 거죠. 그래야지 무조건 0보다 크나 같다가 나올 거니까.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보시면 누구에서? 곡선 빼기 누구 했습니까? 접선을 한 거죠. 근데 이게 항상 0보다 크나 같아야 된다. 근데 밑에 보니까 만족하는 A 값의 범위가 또 나와 있습니다. A 값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그럼 A가 3보다 크다밖에 안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 어차피 접선이고 곡선 빼기 접선을 한 거니까, 자, 아래로 불러 한번 그려볼까요? 자, 접선 하나 끊겠습니다. 접선이 아래쪽에 있죠. 위로 불러 꺼줄게요. 수 꺼져 있습니다. 접선이 위쪽에 있죠. 여기서 이거 빼면 음수 나옵니다. 일단은 이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자, 변곡점 같은 경우에는 접선이 통과를 하면서 사실은 그 범위에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건데, 지금 주어진 곡선은 4차 함수인데 이때 만족하는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A가 3보다 크나 같다 그랬습니다. 4차 하나 그릴까요? 퉁퉁퉁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런 데다 접선을 쭉 꺼줄게요. 이렇게 꺼주시게 되면 당연히 무조건 이게 0보다, 여기서 이거 빼시면 항상 0보다 크나 같죠. 위에 거 무조건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데나 또는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죠. 좀 더 꺼볼까요? 좀 더 꺼볼게요. 자, 조금 더 꺼보면 한계를 찾아야 되는데 좀 여기까지 좀 남잖아요. 이렇게 선을 꺼준다고 쳐도 접선을 꺼도 이만큼 남죠. 한계 여기까지 가셔야 되겠네요. 요쪽에서 자, 요 점에서 접선을 꺼주면 요까지 갔는데 조금만 더 움직여서 접선을 꺼보면 통과해 버리니까 안 되죠. 무조건 양선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요 순간이 자, 조금 더 진하게 꺾게 요서 요때 얼마 가면 마이너스예요. 이게 마이너스이겠죠. 3보다 크나 같아 나와 있죠. 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되니까 당연히 이쪽이 얼마 되겠다. 3 되겠다라고 했으면 딱 끝나는 거죠. 생각보다는 그렇게 복잡한 형태는 아니었어요. 식 자체에 대한 해석만 조금 하시게 되면 금방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개인데 지금 이게 화면상에 숫자가 보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풀고 있다가 보니까 자, 조금 더 위쪽에다가 이쪽에다 제가 좀 짧게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라고 이쪽에다 제가 3을 쓸게요. 예. 혹시 안 보일까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랬는데 문제의 조건에 보시니까 f 프라임 자 보시면 흰 걸로 갈게요. f 프라임 f1 값이네요. f1 값이 15가 나와 있고 그 다음 주어진 보니까 f 프라임 1 값이 얼마 하면 1 나와 있습니다. 이거 3이고 이거 마이너스이고 3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선 쭉 꺼주시면 되겠네요. 이쪽에 누군데 얘가 1이죠. 근데 얘 기울기가 얼마였다? 1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 빨간색 직선은 똑같겠죠. 기울기가 x 플러스 얼마 하면 세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f1 값이 얼마나 했죠? 15라 했습니다. 그럼 이쪽 자리가 얼마 하면 15가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여기 요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니까 1 더하기 얼마 하면 세모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이죠. 파란색. 마지막에 제가 파란 걸로 갈게요. 요 간격을 보시니까 3하고 1이면 얼마죠? 2가 나오죠. 그러면 요 길이가 자, 얘가 2가 나오니까 문제에 보시면 4차 함수가 최우선 교수가 1이거든요. 자, 그러면 최우선 1이니까 요 길이는 2m의 승 4승에 곱하기 얼마 하면 1에서 얼마 나온다? 16. 그러면 얘가 15고 얘가 1 더하기 세모가 된 거니까 15에다가 빼기 1 더하기 세모 하시면 얼마 나온다? 16. 빼기 1에다가 빼기 세모 하시면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1이죠. 1. 이때 우리의 세모 값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있네요. 오늘 제가 칠판 활용도가 영시운찮네. 예, 세모가 마이너스 2죠. 그 순간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우리가 찾는 fx는 fx에다가 누굴 빼시면 빼기해서 x 마이너스 2를 하시니까 얘는 x 마이너스 3이 얼마 하면 제곱에 x 플러스 1 얼마 하면 제곱 요거 찾으시면 답이 됩니다. 자, 제가 이게 저 혼자 촬영하다 보니까 화면을 벗어나니까 좀 겁이 나가지고 제가 지금 움직이면서 보고 있는데 다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자, 한 번 더 보게 되면 지금 문제가 뭐 뺐다. 곡선에서 접선을 뺐습니다. 근데 모든 실수였어요. 그 말은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값 자체가 0보다 여기서 뺏는 값 자체가 무조건 0보다 크나 같아야 됩니다. 일단 이거 찾으셨고. 근데 접선이잖아요. 접선인데 아래로 볼래게 접선을 꺼주니까 아래쪽에 생기죠. 위로 볼래게 접선이 꺼 위쪽에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자, 그리고 나서 한계가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크나 같답니다. 제가 3차 아니죠. 4차죠. 4차 하나 쭉 그려서 자, 마이너스 1까지 갈 수 있는 가장 한계 접선을 제가 찾았어요. 한계 접선이 바로 요입니다. 자, 요입니다가 아니고 얘입니다. 요렇게 이렇게 가시겠죠. 그러면 여기가 요 자리가 보면 마이너스 1 될 것이고 3보다 크나 같다 그랬으니까 이 녀석의 한계는 바로 여기 있죠. 여기로 가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로 가면 안 되니까 여기에 3.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3 빼기 1과 3이니까 중간에 누구 있다? 1이 있죠. 그리고 그 기울기가 문제에서 얼마 가면 자, 1 줬으니까 요 녀석이 나온 요 접선 한계 접선의 방정식이 x 더하기 세모를 준 거고. 자, 그래서 이 세모 값을 구하려고 뭐 했냐 그러니까 요 간격을 이용했습니다. 요 둘 사이의 간격이 2가 되니까 요거를 4제곱해서 곱하기 1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5자강 1회에 다 나와져 있어요. 만약에 거기를 한번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 혹시 그게 아니라면 지금 제가 칠판에 표시할 곳이 없는데 여기다 간단히 표시하자면
우리가 4차 함수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으면 요 간격을 a라고 줬을 경우에 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k의 a의 4제곱이다. 요거는 k는 최고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간격이 2가 됐으니까 이 녀석은 16인 거고 15에서 요걸 뺐죠. 요걸 쭉 빼니까 16 나왔고 세모값은 마이너스 2. 그래서 직선은 x-2가 되면서 식은 완성됐죠. 문제에서 마지막에 답낸 것은 f4 값이니까 계산은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14번은 요거에 대한 해석 중에 한 개였고, 곡선 빼기 접선을 했을 경우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당연히 아래의 볼록에서 접선을 끊는다. 그 기준을 가지고 나머지 조건에 맞추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4번은 여기까지 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15번입니다. 세실수 APQ에 대해서 함수 fx가 일단은 2x 빼기 4에 절대가 붙여 놓으셨고, 다음에 밑에 로그 함수 나와 있는데 이게 p보다 작다, q보다 크다. 예, 지금 함수를 이제 다 쓴 건 아니고 특정 부분을 가져온 거죠. 그리고 나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1대1 대응 이란 말을 줬네요. 그때 f2분의 p다의 q의 값인데 1대1 대응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연속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게 만드는 거지 반드시 연속일 필요는 없는 거죠. 아마 15번쯤에 문제를 낸 걸로 봐서 불연속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줬을 겁니다. 안 그러면 굳이 15번까지 볼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약간 퍼즐 같은 느낌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15번 가도록 하죠. fx가 지금 주어진 거 보니까 2 얼마 하면 x에다가 빼기 4. 그 다음 보면 x가 p보다 작고 x가 q보다 크나 같다. 그 다음 걸 보시니까 a 플러스 로그에다 다시 한번 하면 2 얼마 하면 x. 그 다음에 얘는 p, x가 다음에 q보다 작다. 여기까지 잡아놨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갑니다. 이제부터 퍼즐 맞추러 가시죠. 그러면 일단 함수를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잡아내시고 이렇게 잡으면 되죠. 이쪽에 x, 이쪽에 y. 처음에 눈에 띈 것 중에 한 개가 빼기 4입니다. 저 말은 절대가 붙이면 점근 4가 따라간다는 소리니까 위에다가 일단 4부터 치시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시면 제로 나오니까 2 넣으시면 제로. 그럼 그래프는 와서 튕겨서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자리는 3인 것 같고 0 넣으면 3이죠. 여기도 3이네요. 3 넣어주시면 8이니까 맞습니다. 자, 얘는 다 그렸죠. 얘는 로그 EX인데 그냥 이 느낌이잖아요. 그럼 약간 뭐 이런 느낌 쭉 갑니다. 쑥 해놨습니다. 자, 이게 1대1 대응을 만들 때는 범위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니까 이만큼에서 이만큼 다 보냅니다. 이만큼에서 이만큼 다 보냅니다. 그 말은 지금 당장 봐도 보이는 느낌 중에 한 개가 일로 다 보내고 일로 다 보내야 되거든요. 일로 다 가야 됩니다. 일단 이거 보이네요. 이거 지워졌죠? 에이, 젠장. 이거 지워지면 안 되죠. 일단 이거 있어야 돼요. 일로 가, 이거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y값 전체가 다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선택을 2개 할 수 있지만 얘는 밑으로 가야죠. 이거 선택해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다 넣고 싶은데 여기는 없어요. 얘밖에 없네요. 그럼 된대요. 첫 번째, 얘 따라와야 돼요. 쭉 여기까지. 좀 더 가고 싶기는 한데 그러면 이게 다 밑으로 못 내려가죠. 얘가 끝까지 내려가줘야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얘를 탈 수밖에 없는 구조. 여기까지. 그러면 제가 처음에 요 선택을 하는 순간 3부터 해서 4보다 작은 데 사이는 뭔가가 만들어졌죠. 요 사이는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이쪽 편으로는 더 이상 그래프가 여기 그래서 걸리면 안 되죠. 1대1 대응이니까. 걸릴 수 없어요. 1에 성과세 2개씩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근데 밑에서는 이걸 타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죠. 쭉 가다가 겹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왔다고 치겠습니다. 쳤단 말이에요. 치고 나니까 이까지 쳤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대입하려고 하니까 이거
이게 안 되죠. 이거 하면 또 겹치니까 이거 뭐야? 이거밖에 없네. 아, 지금 퍼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까지 왔죠. 이게 안 돼요. 이거 대입할 게 없어요. 아, 그러면 이게 아니구나. 근데 또 무한대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라는 것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까지 오셔서 여기서 빵꾸뽕 얘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점프하셔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시면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다 가는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거의 퍼즐에 가까운 문제였다. 예, 퍼즐에 가까운 문제였다. 그래서 끝내는 P 값이라고 하는 것은 3이 나오고 P 값은 제로가 나오죠. 제로. Q 값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하면 Q 값은 얼마 하면 3. 3 있잖아요. 3이 나오죠. 자, 그러나서 우리의 로그 함수는 3 넣어주면 3 나와야 되니까 위에다 쓸까요? 쓰시면 A에다가 플러스 로그 2에 3을 하시게 되면 3이 나오시고 이때 A 값이라고 하는 것은 3 빼기 로그 2에 3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게 뭐 지금 보시면 제가 금방 풀었는데 15번 치고는 조금 난이도가 물론 요즘은 15번이 무조건 어렵단 말은 못하는 건데 좀 단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퍼즐 게임이에요. 이제 그래프의 조각들을 가지고 움직여 보는 거고 지금 마지막 얘기도 보시면 얘는 4를 못 갔거든요. 그럼 4가 필요해요. 여기서 저 잡아준 거죠. 이쪽에서 얘를 잡아준 거예요. 잡아주고 끝까지 먼데로 쭉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얘를 여기 요 세 개의 조각으로 1대1 대응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범위입니다. 저 범위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고 마지막에 답을 내는 거는 뭐로 봤죠? F에다가 2분의 P 더하기 Q 몰아서 F 2분의 3 물어본 중에 한 개네요. 그럼 2분의 3이면 연도에다 칩을 넣은 중에 한 개니까 자, 얘는 A 값이 이거였죠. 3에다가 빼기 로그 2의 3 플러스 로그 2의 2분의 3 하셔가지고 계산 직접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의 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15번 치고는 조금 단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은 20번입니다. 그냥 조금 가볍게 살짝 보고 갈게요. 자,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를 3대1로 네분한 점을 D라고 주고 ADB의 각이 세타라고 할 때 AD가 루트 2, 그 다음에 AB 대 AC가 2대 1이고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2일 때 ABD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 중에 한 개인데 자, 일단은 삼각형이 조금 길게 길쭉하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잡혀서 약간 살짝 길쭉한 느낌을 주셨고 밑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여기를 세타라고 주고 이만큼 A, 그 다음에 B, D 끝에를 어차피 C라고 주셨네요. 여기를 3대 얼마 하면 1, 여기를 2대 얼마 하면 1. 코사인 세타의 값이 4분의 루트 2. 문제에서는 삼각형 ABD, ABD 맞죠? ABD의 외접원 보는 순간 왠지 쓸 것 같은데요. 바로 잡으셔서 4에다가 루트 2고 루트 14 여기 세타 잡아 놓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노란색으로 갈게요. 여기 세타면 여기는 파이 빼기 세타가 되죠. 생각보다 유명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쑥. 자, 저 밑에다가 선을 꺼놨는데 두 개 나면 180이잖아요. 한쪽에 세타면 한쪽은 파이 빼기 세타. 이걸 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뭔가 장난 한번 치죠.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 또는 이쪽 부분에서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 자, 간단히 하나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외접원 반지름에다가 사인 세타, 외접원의 지름이죠. 지름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 얘가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외접원의 이쪽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지름 2배에서 지름에다가 사인 파이 빼기 세타 하시면 얘가 나오죠. 지름 곱하기 사인 세타, 지름 곱하기 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사인 세타죠. 이건 하나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사인 파이 빼기 세타, 사인 세타. 그 말은 이쪽 편과 이쪽 편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비는 2대 1이 됩니다. 굳이 하나 표시하자면 이쪽 반지름 R1, 이쪽에 R2라 보시면 이때 R1 대 R2는 2대 1입니다. 물론 이 문제와는 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은 이거 R1 찾으러 가는 거거든요. 이제 파란색으로 처리하도록 하죠. 자, 그러고 나서 또 보시면
얘가 세타, 얘가 파이 빼기 세타. 이쪽 편에서 보니까 코사인을 한번 쓰시면 코사인 붙이시면 코사인 세타. 이쪽에서 코사인 붙이고 쓰시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거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코사인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값이자 2K, 1K, 3L, L. 그러면 4K 제곱은 그럼 얘는 얼마 하면 9L 하면 제곱. 아까 요 길이 있었죠. 루트 2라고 해서 그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에다가 3L 루트 2에다가 코사인 세타 나오니까 4분의 루트 2. 자, 1로 하면 들어가죠. K의 제곱. 그럼 얘는 L 제곱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다시 L에다가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그러면 요거 두 개 연립하시면 답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냥 보고 쓸게요. 연립하시면 L 값은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 하면 K 값이 2 루트 2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얘가 4 루트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기는 구하는데 사인 붙여 쓰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 번호도 안 써놨네요. 그래서 요거 20번은 조금 가볍게 풀만한 소재의 문제 중에 한 개고 요 정도 하나 알아두시죠. 요 길이의 b가 외접원의 반지름, 얘와 얘가 외접원의 반지름 b가 될 것이라는 것만 하나 정도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번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21번입니다. 첫 장이 자연수인 수열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밑에 식이 하나 나와 있고 날 문제네요. A6이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모든 A1들의 합. 또 모든 A1들의 합이네요. 이게 사실은 나열 문제가 원래 기존에는 이제 15번 쪽에 있었어요. 15번 쪽에 있는데 그때는 객관식이죠. 그런데 나열하지 않더라도 잘만 통 찍으시면 맞출 수가 있는데 얘를 주관식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A1들의 합. 그 말은 무슨 말이다? 한 개 더 놓치면 땡 이렇게. 그러면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식 자체는 의외로 단순함이 생길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난이도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열이라는 것을 그냥 나열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해법이 맞아요. 하지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열도 잘하는 나열의 수준까지 만드시는 것이 수능장에서 맞추기인데 당연히 더 유리한 거겠죠. 일단 지금 식을 보시니까 21번에 자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an 플러스 1. 자 an 플러스 1은 지금 위에 보니까 n분의 an 써놓네요. an이고 a의 n 값이 3보다 크나 같을 때 그 다음에 10 써놨습니다. an 값이 3보다 작을 때 그러고 나서 a의 6을 2라고 주셨고 이때 모든 a1을 찾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 조금 고민되는 게 a6이 2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 6에서 1로 갈 거냐 1에서 6으로 올 거냐 살짝 고민됩니다. 살짝 고민되는 건데 왜냐하면 식 자체가 너무 복잡한 스타일도 아닌 것 같아서 두 개 다 한번 가볼까요? A6에서 A1으로 가도록 하죠. 자, 제일 처음에 A6이 2가 됩니다. 이거는 바로 나오죠. 쭉 바로 가시면 A의 5는 얼마 가시면 되죠? 여기다가 이거는 10이 나오겠네. 10 이렇게 되겠죠. 5로 나눈 거니까 맞죠? 어차피 10이 아니니까 일단 기준 자체를 지금 보시게 되면 한 번 더 보시면 3이 일단 기준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가 10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건 10이 아니면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근데 숫자 10이 나왔단 말이에요. 반응하겠네요. 이때 A4는 4 곱하면 되니까 일단 40. 이때 A4는 뭐보다? 3보다 작다. 됐죠? 3보다 작으면 10이 나오니까. 자, 이게 40이잖아요. 그러면 A의 3은 3 곱하시니까 120. 아이고 분표 부러졌어요. 분표를 좀 줍고 4는 120. 그 다음에 A2 여기는 2 곱하면 되니까 200을 하면 40 여기까지. 자, 근데 얘랑 누구를 여기다 1 넣어주면 1분의 A1이 A2랑 똑같은 거니까 얘는 A1. 첫 번째 240 하나 찾았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자, 이제 밑에 거 갑시다. 밑에 거 하시면 A1이 3보다 작다.
이래 된 것 중에 한 개. 그럼 얘는 3보다 작은 게 10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A의 3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다가 몇 배? 3배 하신 거죠? 3에다가 A에 얼마 하면 4. 3 곱하시면 얘가 뭐보다? 9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3보다 크나 같으셔야 되니까 3보다 크나 같고 A의 3이라고 하는 것은 9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떨어져요. 그럼 우리 여기서 뭘 찾냐? 얘가 9보다 작거든요. 1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A2라고 하는 것은 2배의 A의 3가 될 것이다. 그럼 얘가 된 거니까 이거 2배면 이게 6이고 이게 18이니까 A2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6부터 해서 얼마까지? 얘는 18까지 되겠다. 여기까지 잡히는 거죠. 이제 답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럼 A2가 6과 18일 테니까 위에 거를 갔을 때는 A1이랑 A2가 서로 같은 상황이니까 이때 A1의 값은 6부터 17까지 있는 모든 자연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거 같은 경우는 A2가 얼마 하면 10인 경우잖아요. 근데 A2의 범위를 보시면 6부터 18까지가 사이에 누가 있다? 10이 있거든요. 10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 만족하는 A1 값이 뭐보다? 3보다 작다 그러셨고 자연수 A1 맞죠? 제가 문제를 보면 화면이 꺼졌어요. 예, 자연수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A1의 값은 쓸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 올려서 A의 1 값은 1과 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끝내는 A1 값은 1과 2, 다음에 6부터 17까지 모든 자연수, 그 다음에 240. 사실 이게 숫자를 하나 딱 정해놔가지고 저 10이라는 숫자가 좀 강한 이제 10도 아니고 숫자 10이 되냐 안 되냐를 보는 거니까 사실은 얘는 뭐 역순 라인을 하든 정방면 라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복잡한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역순 라인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갈까요? 자, 그럼 정방향 한번 가볼까요? 이거 지울까요? 지우겠습니다. 사실 이게 화면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역순을 했을 수도 있고 정방향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각자의 선호도니까 2번 A의 1이 부터해서 A의 6까지 가보자. 자, 지금 A1은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근데 기준은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한 개네요. 됐습니다. A의 1이 뭐보다? 3보다 크나 같다부터 하죠. 그럼 이때 A1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랑? A2랑 서로 같다. 첫 번째는 얘부터 나오죠. 자, 얘가 어차피 3보다 크나 같으니까 A3라고 하는 것은 2분의 얼마 하면 A의 1 여기까지 갔습니다. 자, 여기 왔는데 딴 거 가고 싶은데 3이 기준돼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서 자, A1 자체가 뭐보다? 6보다 크나 같으면 3보다 크나 같으니까 이때 A4라고 하는 것은 6분의 얼마 하면 A1 이렇게 되겠죠. 자, 밑에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은 이랬을까요? A의 4라고 하는 것은 10. 이때는 A의 1이 1, 2, 3, 4, 5 이때를 말합니다. 자, 근데 A4가 10이 되면 A의 5는 얘가 3보다 크나 같으니까 이걸 2로 나누면 5가 나오죠. 5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로 넘어갈 때는 순간 헷갈렸어요. 5가 아니고 4에서 5로 가셔야 되니까 저도 이제 자꾸 문제를 푸니까 멍해지네. 4인가요? 4로 넣으시면 2분의 5 넣겠죠. 2 넣으시면 4 넣으시면 4분의 얼마 하면 10 이렇게 되겠죠. 4분의 10. 그럼 얘가 2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 숫자를 잘 보시게 되면 2분의 5죠. 근데 3보다 작죠. 그러면 이때 A의 6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 하면 10이 나오니까 안 됩니다. 문제에서 A6은 2라 그랬으니까 요 라인은 사실은 안 됩니다. 자, 살짝 버벅거렸어요. 10이죠. 근데 일로 가시라 그러면 3보다 크시니까 나누기 4 하시면 되고 4 넣으셨고 2분의 5고 2분의 5는 3보다 작으시니까 10 넣으니까 안 됩니다. 위에 걸로 갈까요? 자, 색깔 좀 바꿀게요. 자, 이 상태로 만들어내셨고 다시 이렇게 만드셔서 얘가 또다시 3보다 크나 같아지시려고 그러시면 우리의 A1 값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18보다 크나 같다. 이를 만들어지겠죠. 이때 나오는 A의 5라는 값 자체가 이제 4 나누시니까 24분의 얼마 하면 A의 1.
이게 아닌 경우에는 이게 아닌 경우에는 A의 5의 값을 얼마하면 10이 나오죠. 이때 A1의 범위는 6보다 큰 것 같고 A1은 누구보다 18보다 작은 상황이다. 자, 여기서 쭉 가시게 되면 얘가 누구보다 3보다 크나 같죠. 5 나누시니까 A의 6 값을 막 하면 2가 나오면서 여기 나오는 A1번이 하나 찾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편에서는 얘는 어차피 3보다 크나 같다 그랬으니까 5로 나누시면 되죠. 24 곱하기 5 분의 얼마 하면 A의 1 한 것을 얼마 하면 2가 나오셔야 되니까 A1 값은 240 찾았습니다. 아우 숨차요. 하다 보니까 얘도 나왔고 얘도 나왔네. 자, 이제 한 개 다 했어요. 한 개 다 했어요. 힘들어. 자, 이쪽 갈게요. 자, 이제는 A1 값이 뭐보다 3보다 작다 그러겠습니다. 그럼 이때 A2의 값은 10입니다. 얘가 3보다 크니까 A의 3 값은 2로 나누죠. 5가 됩니다. 얘가 3보다 크시니까 A의 4 값은 3 넣으시면 되죠. 3분의 얼마 하면 5. 3보다 더 작으시니까 A의 5 값을 얼마 하면 얘는 10. 이때 A의 6은 얘가 3보다 크니까 5 나누시면 2. 빙고. 그래서 만족하는 A1 값은 1과 2. 이것도 됩니다. 아우, 정신 하나도 없네요. 숨이 차요. 이게 좀 빨리 풀어드리겠다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아닙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사실은 이게 뭐 역순을 하시든 뭐 적순 방향으로 이제 나열을 하시든 정방향으로 하시든 간에 식 자체가 어려움이 없었어요. 식 자체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거나 저거나 어떤 선택을 하셔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사실 이 정도 수준으로 순위에서 나열을 내준다면 너무 감사한데 이거는 전체적인 느낌이 조금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쉽다고는 얘기했지만 20번까지 이제 문제를 쭉 이렇게 풀어오다가 21번을 보는 거기 때문에 문제 자체만 봤을 때는 별다른 건 아니지만 이 20개라는 놈을 짊어지고 왔을 때 봤을 때라는 느낌은 좀 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방향이냐 정방향에 대한 것은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이 화면을 보고 계시다면 두 개 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 다를 해보시고 어느 게 더 좋았는지를 스스로 좀 판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번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22번입니다.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0보다 작으시면 빼기 fx, 0보다 크나 같으시면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2x제곱 빼기 8. 함수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f-5의 값을 구하여라. 자, 미분 가능 문제인데 위에 보시니까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2x제곱 빼기 8, 절대값 빼기 절대값에서 미분 가능되게 만드는 건데, 얘는 사실은 5짤강에서 다루려고 했던 내용인데 일단 나와버렸네요. 예, 뭐 일단 나왔으니까 일단 진행 한번 시켜보는 걸로 하고, 자, 어쨌든 간에 미분 가능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칠판을 한번 봐볼까요? 칠판을. 깨끗하죠? 제가 이제 좀 하다가 좀 힘들어서 한 번씩 좀 쉬었다가 또 찍고 이러고 있는데 생각보다 연달아 푸는 게 쉽진 않네요. gx가 자 빼기 fx, 그러고 난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 밑에 건 보니까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의 2x 제곱에 빼기 8. 그러고 나서 얘가 x가 0보다 크나 같을 때, 얘가 이제 미분 가능입니다. 미분 가능 만드는 문제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일단은 0 근방에서 한번 따져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것은 0보다 큰 데서 얘들이 가지는 걸 좀 보셔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얘부터 볼까요? 얘는 밑에다 그림 하나 그려보죠. 그럼 쭉 그려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짧게 그릴게요. 이렇게 만들어내시고 이 자리 2죠. 이 자리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하고 2에서 꺾인 거니까 미분 불가능입니다. 근데 0보다 큰 데서 물어봤으니까 x 이고 얼마에서? 2. 2에서 미불이죠. 그러면 절대값에서 절대값을 빼놓은 것 중에 한 개인데 얘는 미에서 미분 불가능이죠.
그럼 얘가 2에서 반을 안 하면 이게 그냥 미분이 돼요. 얘가 2에서 미분 가능이면 그냥 미분으로 가는 거죠. 그 말은 끝내는 뭐다? 얘도 2에서 미분 불가능이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0보다 큰 데에서 지금 이제 미분 가능 만드는 이 내용 중에 한 개는 뭐냐? 불가능 빼기 불가능을 가능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더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는 감이 있으니까 오늘 조금 더 약식으로 가고 제가 옷잘 강의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2에서 미분 불가능 돼야 되니까 F2 값은 0이 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거죠.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습니다. 자, 얘를 절대값 치면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절대값 쳐놨잖아요. 조금 작으면 좀 작게 그려놨는데 여기에 접선, 여기 접선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이 근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얘랑 같은 교류를 가지면서 이런 V자 모양으로 나와주는 거죠. 여기 어차피 이렇게. 그러면 얘랑 같은 경우이면 이거 빼기 이거 하시면 빵, 이거 빼기 이거 해도 빵 나오니까 끝나는 거죠. 이보다 더 작은 데서 하시면 요거 빼기 요거 하시면 제로고 요거 빼기 요거 간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연속의 기울기는 2에서 요거 빼시니까 4죠. 최고차계수 2니까 곱하기 2 하시면 얼마 하면 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8, 여기 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절대값을 쳐놨으니까 우리는 F'2 값이 8이 되거나 빼기 8이 되거나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0보다 큰 데서의 미분 불가능은 다 처리했습니다. 일단은. 자, 그럼 이제는 0 근방을 가시면 되죠. 자, 0 근방을 가도록 하죠. 일단 연속되셔야 되니까 얘는 0 넣어주니까 빼기 F0. 얘는 0보다 큰 데가 중에 한 개니까 얘는 절대값 F 얼마하면 제로에다가 이거는 0 넣어줘 봐야 그냥 빼기 8 이렇게 만들어준 게 한 개죠. 서로 뭐 하셔야 된다? 같으셔야 됩니다. 자, 그 말은 빼기 얼마 하면 F0. 이때 F0 빼기 8 이렇게 만든 것 중에 한 개. 근데 얘가 음수가 되면 아예 다 사라지잖아요. 그럼 얘가 분명히 양수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때 빼기 F0는 F0에다가 빼기 8 결혼내시면 F0의 값은 4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여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생각보다 많은 걸 찾았거든요. F0 값은 이거 나오시고 다음에 F'2 값 다음에 F'까지 빼기 8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지금 방금 보시면 제가 연속만 처리한 거죠. 근데 미분 가능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쪽 근방은 마이너스 얼마 하면 fx였고 얘는 얘가 양수였으니까 fx에다가 다시 마이너스에다가 2x의 제곱에 빼기 8 얘도 어차피 양수 연근방에서는 그럼 얘 미분 하시게 되니까 마이너스 얼마 하면 f'0 다음에 f'0 나오니까 끝내는 f'0 값이 얼마 나오냐 하면 얘가 0. 그럼 얘도 또 찾을 수 있네요. 아이고 조건 많습니다.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얘도 나옵니다. 자, 지금 조건을 보시면 3차 함수를 찾는 건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 둘 중에 하나 식은 몇 개 나온다? 2개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는 미분 가능 물어봤으니까 아마 특정 범위에서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는 불가능 전환점이 생길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범위 중에 한 개가 F2 제로 나오시고 다음에 이거부터 나오네요. 식자체를 보면 자 이때 얘부터 가도록 하죠. 그러면 이때 함수 fx는 자 공간 여기 좀 작습니다. 작은데 자 지금 얘 먼저 쓸게요. F'0 제로죠. 1차 함계수가 제로고 그다음에 상수항 4 나옵니다. 그러면 AX의 3승 그다음에 BX의 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얼마 하면 4 여기다가 F2 0 그다음에 F'2 해서 8 일단 얘부터 찾으시게 되면 제가 보고 쓸게요. 요거 찾으시면 요거 함수는 나오기를 함수 fx가 x 얼마 하면 3x 얼마 하면 3승에 다시 빼기 7x의 제곱에 더하기 4가 되는데 얘는 당장 봐도 1만 지보다 0 나오죠. f1 값이 제로가 나옵니다.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보다 큰 데서 얘가 1이라는 미분 불가능을 하나 가집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답이 되는 거는 이제 공간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 참 불편하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F2에다가 제로에 F 프라임 2가 빼기 8이 되는 것을 찾으시게 되면 함수 fx는 이건 제가 바로 쓸게요. 빼기 x 3승에 더하기 x 제곱, 작아서 죄송합니다. 더하기 4 요거 찾으시면 요거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뭐 그래프도 그려드리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혼자 촬영하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런 제약이 좀 있습니다. 자,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뭔가 새로 꺼낼 신기한 건 아니었고요. 아주 유명한 표 하나 나왔습니다. 연건망을 따지는 거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건 당연히 따지는 내용 중에 한 개인데 잠시만요. 아까 식이지요. 한번 이게 플러스를 썼어야 되는구나. 아하, 이건 좀 더 고치는 걸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일단 0보다 큰 데서 얘의 불가능한 점이 똑같은 데서 불가능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때 이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는 거 일단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이 녀석의 미불과 같은 데서 미불이 돼야 되고 이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다. 칸 하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챙겨 놓으시고 자 아까 제가 연금방을 쓸 때 보니까 여기 식을 잘못 썼네요. 연금방 가시면 0이면 이게 음수니까 이게 마이너스 붙어 나오기 자리가 플러스라 쓰셔야 되네요. 플러스. 요거 제가 보로 잘못 썼네요. 어차피 미분하면 제로 되니까 크게 의미는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식은 잘못됐고 그래서 이 근방을 처리를 다 했어요. 요건 제가 나중에 5자강에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나서 0 근방을 따져가지고 제일 먼저 연속을 처리하셨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을 처리하고 나니까 F 프라임 제로값 제로가 나오셨고 근데 조건상으로 봤을 경우에 식은 몇 개 나온다? 2개가 나오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 둘 중에 되는 놈은 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번에 나오는 문제는 뭐 수능을 준비한 데 있어가지고 좀 사실은 꼭 챙겨 두셔야 되는 개념이니까 저 개념을 좀 챙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게 막상 풀다 보니까 조금 숨이 찰 정도긴 한데 계산량들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모의고사들이 대부분 특징이 그렇지만 계산량은 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뭐 요즘 나오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했던 대로 뭔가 잘 쳤다 못 쳤다를 따지기보다는 내가 어디서 어떻게 뭘 했는지 뭐 때문에 당황했는지 뭘 잘못 봤는지 이런 데 상당히 포커스를 맞췄으면 근데 좀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푼다라기보다는 왜 나는 저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쪽에다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험처럼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공통 부분에 대한 주요 문항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